데샹이 어쨌건 간에 전술 싸움에서 완벽하게 페트코비치한테 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페트코비치는 적재적소에 그것도 빠르게 교체들을 가져갔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경기에 이어 다시 한번 3대3으로 연장으로 간 경기. 결국 에이스가 넣어야 될 때 못 넣으면 분위기는 넘어가게 돼 있고 프랑스는 이날 그 못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너무 나태하게 한 게 아닌가. 0대1로 뒤지다가 페널티킥 맞고 그때 분위기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을 했거든요. 아, 이 순간만큼은 이 새끼들이 잘하긴 저래 잘하는구나. 네. 겁나 축구를 잘하네. 3대1 딱 되고서 포그바가 되게 멋진 세레모니를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도 좀 과하다. 너무 과하다. 아직 이기지 않았고 누군가 자카를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 자카를 눌러야 되면 포그바, 캉테 둘 중에 하나가 누르던지 아니면 측면에 있는 윙백들이 좀 가운데에 들어와서 아예 공을 못 차게 하든지 벤제마하고 그 음바페 둘 중에 하나 괴롭히든지 해야 되는데 자카를 너무 냅두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즈만이 나가고 시스코를 넣은 게 수비적으로 더 안 좋았죠. 맞아요. 그리즈만이 더 잘 뛰어주는데. 근데 그리즈만은 뭐랄까 여기서 자기가 뭘 해줘야 되는지 아는 거야. 내가 리더고 여기서 지금 현 상태에서 에이스지만 내가 해줘야 될 거는 마무리나 어시스트가 아니라 진짜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공간을 메우고 이날도 정말 뒤에서 쫓아와서 또 그 슈팅하기 전에 태클하고 이런 장면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3대1이 되고 나서 안 그래도 수비를 열심히 안 했는데 정신줄을 아예 놨다. 결국 팀과 개인의 경기에서 팀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건 프랑스가 개인 기량들은 확실하게 있었어요. 그 포그바의 환상적인 건 플레이들. 포그바는 저는 솔직히 이 경기에 거의 지배하다시피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벤제마도 어쨌건 중요 순간마다 클래스를 보여줬고 벤제마 왜 데려왔는지 3분 안에 보여줬죠. 역전 그 골 넣는 과정에서 그 트래핑으로 돌려놓는 게 와 기가 거의 베르캄프급이었어요. 어쨌건 음바페도 골은 못 넣었지만은 자신의 그 장기들은 제대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실제 도움 주는 장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했는데 근데 음바페는 진짜 마무리가 엉망이긴 했고 이번 대회 내내 그렇죠. 그거죠. 예, 무득점이거든요. 이번 대회. 근데 그 역대 무득점인 선수 중에서 최다 슈팅인 거죠. 14회 슈팅에서 무득점인 건데. 물론 이 경기 같은 경우에 사실 전반 막판에 허무하게 허공으로 때린 슈팅 그리고 후반전에 옆구멍으로 어이없이 때린 슈팅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디딤발 자체가 불안정한 느낌이 있을 정도였어요. 스위스는 굉장히 잘 만들어가는 플레이들을 했다 하면은 프랑스는 개인 기량에 조금 의존한 골들이었어요. 골들이. 그게 너무 컸기 때문에 뭔가 이게 조립되는 플레이들이 아니었거든요. 이날 이제 프랑스 언론에서는 가장 낮은 평점 준 게 이제 랑글레. 네, 그렇죠. 예, 그 실점 장면은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죠. 랑글레라고 보지만 저는 가장 최악은 사실 파바르? 음바페하고 파바르라고 봐요. 파바르는 PK만 내준 게 아니라 그 3차전에도 진짜 안 좋았거든요. 네. 파바르는 몸이 정상이 일단 아닌 것 같고 가장 큰 패착은 데샹 감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왜 3-4-1-2 포메이션으로 나왔는지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왼쪽 풀백에 이제 리카 에르난데스도 부상이었고 리카디뉴도 부상이다 보니까 전문 왼쪽 풀백이 없으니까 라비오를 선발 출전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비적인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백스리로 전환한 거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백스리의 중앙에 랑글레가 나왔냐 일단 그것도 있고 왜냐면 랑글레는 이번 시즌 완전히 진짜 바르셀로나에서도 망한 시즌이었거든요. 근데 예, 세페로비치 헤딩골 장면에서 같이 공중볼을 떠줘야 되는데 도리어 돌아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허리를 쓴 줄 알았어요. 허리를 숙여줬죠. 예. 빌딩하라고. 좌우 센터백들도 다 다른 공격수들이 침투할 때 딸려 나가면서 공간을 완전히 허용했기 때문에 프랑스 수비가 엉망이었죠.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백스리에 쓰면은 파바르가 아닌 공격적인 디브아를 썼어야 돼요. 그러니까 디브아를 그동안 못 쓴 거는 이해를 해요. 왜냐면 이 선수가 수비에 약점이 있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포백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이 선수는 3백에서 더 잘하는 선수거든요. 리옹에서 지난 시즌에 3백을 주로 썼을 때 빛을 발했던 선수고 근데 이 경기야말로 그러니까 디브아가 나와야 되는 경기였어요.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라비오가 그러니까 3백이지만 라비오보다는 파바르가 내려와가 마비오는 올라가고 파바르는 포백처럼 보호를 하면서 뒤를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파바르가 공격만 못한 게 아니라 수비적으로도 완전히 털렸고 그 PK 주는 거 보세요. 그 안 줘도 되는 거였거든. 그냥 따라가면은 가운데서 누군가 와가지고 물론 먹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결정적인 장면이 아닌데 통으로 털린 게 아닌데 그거를 가가지고 완벽히 걸어버리고
걸 보면서 멘탈적으로도 완벽히 나갔고 그리고- 오른쪽 예. 공격이 예, 죽었어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3백을 쓰면서 파바르가 평소보다 높이 올라와 있는 게 수비 전환할 때 수비적으로 더 부담이 됐고 또 공격적으로도 안 되다 보니까 공격과 수비가 다 안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사실 뭐 파바르가 못한 것도 있지만 데시안 감독 네. 자체가 애초에 구조를 잘못 짰다. 저는 그리고 그러니까 라비오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은 라비오도 기본적으로 중앙 미드필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고 그러니까 측면 폭 자체가 공격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나마 그래도 왼쪽 공격이 그나마 됐던 게 은바페가 왼쪽으로 계속 빠졌고요. 또 그리즈만이 3-4-1-2에 중앙 공격 미드필더도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리즈만도 왼쪽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전반전에 어땠냐면요. 공격 방향 비율이 프랑스가 왼쪽이 무려 57.7%였고요. 오른쪽은 20.2%로 중앙 공격보다 안 됐어요. 중앙 공격이 거의 22.1%였거든요. 원래 일반적으로 중앙 공격은 가장 공격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상대 수비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좌우가 원래 기본적으로가 30% 이상, 35, 35 그리고 나머지가 중앙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공격 방향 비율에 그게 전혀 가동이 안 됐다는 거죠. 이게 일단 문제였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데샹 감독이 후반 시작하자마자 코망을 넣죠. 결국 그래서 4-4-2로 전환을 했는데 그리즈만이 오른쪽으로 가고 코망이 왼쪽. 이래서 그나마 경기가 풀리기 시작을 하긴 했었습니다. 코망이 오면서 은바페가 조금 자유로워졌어요. 코망 네. 쪽으로 수비가 붙으니까 은바페에게 붙던 밀집 수비가 좀 해제되면서 사실은 이제 은바페, 그리즈만, 벤제마의 개인 능력이 조화를 이루면서 골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스위스도 대응을 잘했어요. 사실 코망이 들어오면서 프랑스가 포백을 전환하니까 사실 가브라노비치를 넣고 3톱으로 바꿔서 이 숫자적으로 우위를 가져간 상태에서 은바부를 넣으니까 빠른 은바부를 또 라비오가 거쳐서 거의 막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건 솔직히 저는 스위스가 경기를 전체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스위스가 그 일찍 경기를 끝낼 수 있었어요. 근데 로드리게스의 페널티킥이 막히면서 그 순간 흔들렸을 때 프랑스가 그가 개인 기량으로 진짜 두 골을 연달아 넣었었거든요. 이게 실제 그 로드리게스의 페널티킥이 막힌 게 54분 4초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벤제마의 그 추격한 그가 동점골이 나온 게 56분 24초였고요. 그 이제 역전골이 나온 게 58분 07초, 이제 7초로 4분 3초밖에 안 지난 사이에 모든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사실 로드리게스가 무너지면서 수비적인 안정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예. 사실 스위스의 사기가 뚝 떨어졌고 예. 거기에다가 포그바 골이 들어갔을 때 사실 누구나 이제 게임 끝났구나. 그래서 포그바가 골 세레머니를 4개를 했잖아요. 한 골 넣고. 데샹이 어쨌건 간에 전술 싸움에서 완벽하게 페트코비치한테 패했다고 네, 생각을 완전 하는 게 패죠. 왜냐면은 스위스가 그렇다고 해서 뭐 프랑스보다 더 뭐 백업 자원들이 화려하냐 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페트코비치는 적재적소에 그것도 빠르게 교체들을 가져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맞아요. 그 선수들이 다 성공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골 나온 장면에서 가로채기를 한 게 파스나르트였고요. 네. 그래서 그 골에 그가 두 번째 골에 그 기점 역할을 담당했고 교체 투입된 선수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은바부는 도움을 올렸고 가브라노비치는 골을 골 넣었고 그렇죠. 그리고 메흐메디랑 뭐 이런 선수들도 굉장히 왕성하게 움직이면서 공격에 조금 분위기를 가져다 줬고 심지어 승부차기에서조차도 5명의 키커 중에 스위스가 5명이 넣었잖아요. 4명이 다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었어요. 아칸지 한 명 빼놓고는 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정 부분 다 계산된 교체였다는 얘긴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멘탈을 잡을 수 있는 게 지금 데시앙이 지나갔다고 보면 더 강한 누군가가 와서 은바페가 더 크게 전해. 더 강한 누군가 지네딘 느낌이 슬슬 오는데 그렇죠. 지단이 와야 지단이. 됩니다. 사실 지단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한 거는 그 선수들이 다 말을 듣게 만든 것밖에 그쵸.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종할 수 있는 선수로서의 존경심 갖고 있는 너 스타 군단의 니들 나보다 축구 트로피 많아? 나보다 공 잘 차? 네. 지금 나보다 잘 차냐고 이러면서 저글링 실제로- 한번 해주면 끝. 실제로 훈련도 같이 들어가서 지금도 나보다 잘 차네. 하지만 98, 2000의 리더는 데시앙이거든. 데시앙이 심지어 네, 축구를 그렇죠. 예. 못하고 예. 데시앙 너무 늙어서 왜 자꾸 쓰냐라고 했을 예. 때도 로저 르메르도 그렇고 뭐 에메 자켓 때는 그렇게 나이 안 들었지만 이게 팀을 휘어잡는 게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데시앙도 이제 지금 뛰는 선수가 아니고 감독이다 보고 이게 치세가 길어지니까 예. 아무튼 지금 완벽하게 팀을 못 들어준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그리고 저는 전술적인 역량에서도 지단이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지단은 왜냐면은 어쨌건 간에 그때 따라서 변화를 되게 잘 가져가요. 그래도 상대에 따라서 그 팀 사정에 따라서의 유연성은 더 좋아요. 자, 프랑스의 탈락 그리고 스위스의 돌풍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